이야기는 76세 박예란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이름표가 없다는 이유로 도시락을 받지 못하고 모욕을 당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평생을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타인을 돌봐온 그녀가 노년에 겪는 무시와 차별, 그리고 그것을 딛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아가는 여정이 펼쳐집니다. 경로당 마당 끝자락, 벚나무, 그늘 아래 봄볕이 내려앉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박예란의 시선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햇살은 오래된 내 손등을 어루만지듯 스며들었고, 검은색 천 가방을 꼭 쥔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가방 속에는 지갑, 돋보기, 약 봉투들이 익숙한 위치를 지키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름표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하늘색 조끼를 입은 여직원의 목소리가 귓가에 차갑게 울렸다. 도시락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내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다. 억지로 지은 미소 아래 목소리가 떨렸다. 명단 확인을 부탁하는 나의 말은 공허하게 흩어졌고 여직원의 단호한 거절은 가슴을 파고들었다. 더 말하려다 입술만 깨물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가방끈을 더 단단히 쥐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이토록 중요할 줄은. 그것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내가 존재함을, 기억됨을, 인정받음을 증명하는 증표였다. 그 순간 나는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요한 마당을 가로질렀다. 감색 조끼의 복지과 직원이 내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며 빈정거렸다. 지난번에도 이름표를 안 가져왔다는 말, 도시락을 2번 받으려 했다는 오해의 말들이 귓가를 때렸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내게 쏟아졌다. 아무도 비웃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무겁게 내 어깨를 짓눌렀다. 실은 지난번 도시락이 바뀌어 다시 줄을 섰을 뿐이었다. 나는 누구보다 질서를 지키려 애썼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런 해명조차 너무 부끄럽고 서러웠다. 직원의 정신이 없으신 분들은 명단 체크가 어려워요. 라는 중얼거림이 징소리처럼 울렸다. 누군가의 맞장구에 내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가슴께로 가방을 끌어안고 한 걸음 물러섰다. 햇살은 여전했지만 내 그림자는 길고 어두웠다. 천천히 의자로 걸어가며 속으로 되물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사람이었나? 입안이 바짝 말랐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부끄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쳤다. 물티슈를 꺼내 손을 닦는 척하며 눈가를 조심스레 훔쳤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나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경로당 한쪽 반쯤 드리운 햇살 아래 앉아 있었다. 검은 천 가방을 여전히 품에 안은 채로. 가방 속 물건들은 그대로였지만 내 마음은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부끄러움과 외로움이 섞인 조용한 충격이 밀려왔다. 단순한 창피함이 아닌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감각.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듯한 묘한 공허함이 나를 감쌌다. 이름표 하나 없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모욕당할 사람이었나. 손등을 물티슈로 닦았다. 땀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꾸 무언가를 닦고 싶어졌다. 눈물을 감추기 위한 핑계였을지도 모른다. 멀리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음부턴 이름표를 꼭 챙기라는 말. 차라리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줬더라면 조금은 덜 울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부엌을 정리했다. 싱크대 위에는 어제 데운 미역국과 반찬 2가지가 남아 있었다. 라면을 끓일까 하다가 젓가락질조차 하기 싫어졌다. 식탁에 가만히 앉아 생각했다. 76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목이 메는 날이 있다니.
눈을 감자 문득 떠오른 기억. 좁은 병원 복도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20대 중반의 나. 하얀 유니폼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환자 이름을 외우고 약을 챙기며 밤낮 없이 병동을 오르내리던 시절. 간호는 사람 손을 잡아주는 일이에요. 선배 간호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결혼 2년 만에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막 태어난 아이는 고열로 응급실을 오갔다. 친정은 멀었고 쉬는 날도 없었다. 아이를 등에 업고 약국을 오가며 병동 계단을 오르내리며 그 겨울을 견뎠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라서 세상을 먼저 떠났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박예란이라는 이름이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는 사람, 견디는 사람이 된 것은 그 뒤로 외손자 하나를 맡아 키웠다. 지금은 캐나다에 유학 중이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중에 제가 예쁜 집 사줄게요. 따뜻한 대로. 그 말 하나가 내 전부였고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날들이었다. 복지사 자격증 공부도 시도했지만 침침한 눈으로는 글자가 흐릿했다.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지 못하고 도서관을 나온 그날 라디오조차 켜지지 않았다. 소리 없는 집이 더 외로웠다. 그래도 괜찮았다. 매주 화요일 경로당 도시락이 있었기에.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당신은 누군가입니다라는 인사였다. 그것이 있어 살아갈 힘이 났다. 오늘 도시락을 안 준 것도 그 규정도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을 헛것으로 만들어버렸다. 말해야 할까? 아니야. 그냥 넘기면 되지.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은 말을 내는 법보다 삼키는 법부터 배워버린다. 며칠이 흘러 경로당 마당에 다시 봄바람이 불어왔다. 여느 때처럼 마루 끝에 앉아 가방을 끌어안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다. 조용한 발소리, 단정한 코트,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할머니, 괜찮으셨어요? 고개를 들자 회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젊은 여성, 윤하연이 서 있었다. 29세, 내 옆집 조카딸이었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내가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음을. 나는 경로당 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을 때 누군가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29의 윤하연이 조용히 내 곁에 앉으며 가방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 내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그 손짓은 조용했지만 분명한 의지가 느껴졌다. 할머니, 저 그날 다 들었어요. 그 직원 말, 복지사 말투, 주변 반응까지. 전부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손끝으로 봉투 가장자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눈앞에 흔들리는 매화 그림자만 바라보았다. 하연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치매라느니 도시락 남긴다느니 그게 사람이 할 말이에요? 할머니한테 그런 말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있었다. 꾹 누른 분노가 말끝에 걸려 있었다. 처음엔 그냥 못 들은 척 하려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날 그렇게 가방 안고 앉아 계신 걸 보고 나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야야, 됐다. 창피하게 왜 그러니? 그냥 넘기면 되는 일이다. 별것도 아닌 걸. 왜 그냥 넘기세요? 하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사람들이 어르신들은 말 안 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거 믿고 저렇게 막말하는 거예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은색 본체의 바람에 비친 햇살이 반짝 스쳤다. 이거요. 다 녹음했어요. 그 사람들이 할머니께 했던 말 전부 들어있어요. 공무원이든 위탁업체 직원이든 사람이 사람한테 하면 안 되는 말들이요. 한참을 녹음기를 바라보다
조심스레 손끝으로 만져보았다. 차갑고 낯선 금속 느낌. 그 속에는 내가 삼켰던 말들, 눈물 섞인 침묵들이 담겨 있었다. 근데 하연아, 그거 어디다 써먹을 수 있겠니? 내가 누굴 벌주고 싶어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괜찮아. 하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벌 주자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그런 말,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할머니 얼굴은 잊을 수 있겠지만 그 말투는 또 다른 어르신께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나는 미세하게 눈을 감았다. 봄바람이 살며시 앞치마 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작고 조용하지만 확실한 결심이었다. 그날 밤, 하연은 집에서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복지센터 민원 접수 페이지, 시청 감사팀 메일, 고령자, 인권 사례집이 띄워져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의지가 묻어 있었다. 녹음 파일을 첨부하고 날짜, 장소, 발언자, 진술을 꼼꼼히 정리했다. 며칠 뒤 나는 평소처럼 경로당을 찾았다. 도시락이 도착했고 여직원은 익숙한 말투로 나를 보며 말했다. 어르신, 또 이름표 안 가져오셨어요? 지난번에도 그러셨잖아요?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나 봐요.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직원의 입에서 나온 순간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내 가슴을 꿰뚫었다. 평생 병원 복도를 오가며 수백 명의 환자 이름을 한 번도 틀리지 않고 기억했던 간호조무사로서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아픈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존중의 시작이라 믿으며 살아온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것은 직원 뒤 벽에 걸린 큼지막한 표어였다. 어르신을 존중합니다라는 글자가 화려한 색상으로 적혀 있었다. 푸른 배경에 노란 글씨로 쓰인 그 문구가 지금 이 상황과 겹쳐 내 가슴을 또 한 번 찔렀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 잔인한 아이러니가 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몸은 여기 있어도 존재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금의 나였다. 주름진 내 손이 가방을 더 단단히 움켜쥐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뒤엉켜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 감정을 삼켰다. 삼키고 또 삼켰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그 삼킴이 전과 달랐다. 쓰라린 맛이 혀끝에서 떠나지 않았다. 말끝엔 비웃음이 묻어 있었다. 경로당 안은 조용했다. 누군가 잠시 나를 쳐다봤고 나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래, 또 그냥 지나가자. 그렇게 생각하려던 찰나 안녕하세요. 단정한 셔츠에 아이보리 재킷을 입은 하연이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노트북 가방. 표정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다. 저 박예란 어르신 조카입니다. 며칠 전 이곳에서 있었던 상황, 민원 접수한 사람도 저입니다. 그 순간 공기 자체가 바뀌었다. 하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림이 있었다. 복지사, 직원, 어르신들 모두 그녀를 바라봤다. 할머니, 이제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 말, 그 태도, 사라지게 해야 해요. 그래야 다른 할머니들도, 다른 할아버지들도 웃을 수 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의 하연은 마치 젊은 시절의 내 모습 같았다. 병동을 뛰며 약봉지를 들던 그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잡던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살아나고 있었다. 그래, 이제는 말해야겠구나.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오래된 흰 셔츠를 꺼내 입고 머리를 조심스레 빗었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이 살짝 웃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되뇌었다. 내가 받은 상처는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거였구나. 오후의 햇살이 경로당 마당 한가운데 내려앉았다. 긴 테이블과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인 그곳에 복지과 새 직원, 도시락 업체 관계자, 시청 감사팀 직원들이 차례로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형식적인 인사와 사과를 건넸지만 마당을 채운 모든 이들이 진정으로 기다리는 건 따로 있었다. 이제 박예란 어르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하얀 셔츠 위에 연분홍 스카프가 가슴팍에서 살짝 흔들렸고 반드시 말아올린 머리에 꽂은 작은 실핀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마이크 앞에 서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동안 경로당 마당은 완전한 고요 속으로 빠져들었다. 바람 소리조차 멎은 듯했다. 제가요, 병원에서 오래 일했어요. 간호조무사로요. 환자들 손잡고 이름 불러주고 약 챙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이크를 통해 단어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근데요, 어떤 분들은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듣고 떠나셨어요. 그럴 땐요, 제 마음이 좀 남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더 다정했으면 하고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멈췄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면서 마이크도 가볍게 흔들렸다.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며칠 전 도시락 받으러 왔다가 정신이 오락가락하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름표 또 안 가져오셨죠? 라고도 하셨죠. 그날 나는 그냥 잊힌 사람 같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앞에 앉은 관계자들의 시선을 마주했다. 누군가는 눈을 깜빡였고 누군가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도시락은요, 그냥 밥이 아니었어요. 매주 저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작은 증거였어요. 그걸 잃어버린 느낌이 참 서럽더라고요. 말을 마치고 마이크를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그 순간 마당 한쪽에서 어르신 한 분이 두 손을 맞부딪히며 박수를 시작했다. 처음엔 작았던 그 소리가 점점 크게 번져나가 곧 마당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박수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공감과 위로가 담겨 있었다. 경로당 직원 중 누군가는 눈시울을 손등으로 가볍게 문질렀고 도시락 업체 관계자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뒷자리에서는 윤하연이 조용히 눈가를 훔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어린 시절 김장을 제일 먼저 담그던 할머니, 겨울이면 방을 따뜻하게 데워주던 할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 모습이 지금 이 순간 마이크 앞에서 작고 흔들리는 목소리를 낸 용기 있는 사람과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 무렵 윤하연은 애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이끌었다. 두 사람은 마당을 지나 조용히 경로당을 빠져나왔다. 봄바람이 그들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오후의 햇살이 여전히 따스했지만 이제 그 빛은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할머니, 오늘 저녁 함께 먹어요. 제가 준비할게요. 하연이 말했다. 애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숙인 그 고개를 들 때는 조금 더 당당해진 눈빛이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채워진 편안한 것이었다. 골목길을 돌아 애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석양의 붉은 빛이 작은 대문을 물들이고 있었다. 하연은 장을 보러 나갔다. 돌아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싱크대에 냄비를 올리고
냉장고에서 반찬들을 꺼내 데웠다. 애라는 방에서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하루 전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달라진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하연과 마주 앉아 따뜻한 밥상을 바라보았다. 밥상 위에는 된장국 한 냄비와 반찬 몇 가지, 김 한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수저를 들다가 문득 멈칫했다. 하연아, 너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밥 먹는 것도 오랜만이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감정이 얇게 깔려 있었다. 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할머니랑 밥 먹을 때마다 마음이 좀 따뜻해지거든요. 어릴 땐 몰랐는데 이제는 그게 참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된장국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우리의 얼굴을 포근하게 감쌌다.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넣고 젓가락으로 연근조림을 집어들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도 내 평생의 세월이 묻어나는 듯했다. 누가 그러더라. 사는 게 별건가. 따뜻한 밥 한 끼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면 되는 거라고.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근데 말이지, 하연아. 그날 경로당에서 도시락 못 받았던 거. 그게 그냥 한 끼를 잃은 게 아니더라. 내가 사람 대접 못 받는 기분이었어. 하연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속삭였다. 죄송해요. 그날 제가 좀 더 빨리 나타났어야 했는데.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야. 넌 내 손을 잡아준 첫 번째 사람이었어. 내가 참는다. 그냥 넘긴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더라.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듯 했다. 내가 내 이름을 작게 부르며 살아왔다는 걸. 그날 알았어. 그리고 너 덕분에 이젠 작아지지 않겠다고 결심했지. 그 말에 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 저 앞으로도 항상 할머니 옆에 있을게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말 못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할머니 대신 제가 말할게요. 나는 조용히 하연의 손을 덥석 잡았다. 내 손은 작고 마르지만 그 속에 담긴 온기는 참 단단했다. 이젠 안 무서워. 이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줄 몰랐거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라디오를 켰다. 작은 부엌에 잔잔한 음악이 흘렀고 여성 아나운서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오늘 하루 당신 정말 잘 견뎌오셨어요. 그 문장이 유난히 오래 가슴에 남았다.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엽서함을 열자 외손자가 캐나다에서 보낸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할머니, 집 사드릴게요. 창문 많고 따뜻한 집으로요. 그 문장을 읽으며 오늘 받은 도시락을 떠올렸다. 도시락의 온기, 이름을 불러준 목소리, 다시 웃을 수 있었던 밥상 위의 시간들. 그래, 이젠 나를 작게 만들지 않을 거야.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 이름, 내가 지킬 거야. 작지만 분명히 들리게. 그날 밤 바람이 창틈을 지나 작은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누구의 환호도 없었지만 누군가의 등을 다정히 토닥이는 듯한 봄바람이었다.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눈물 없는 밤.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은 밤. 자신이 사람으로 돌아온 밤이었다. 그러나 세월은 나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가르쳐 주었다. 침묵은 때로 굴복이 아닌 힘을 모으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품위를 지키며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일은 결코 늦지 않다는 것.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이름표 하나로 사람의 가치를 재단하는 세상에 내 존재의 무게를 온전히 드러낼 때가 왔음을 느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이 불리길 원한다. 그것은 단순한 호명이 아닌 존재에 대한 인정이다. 오늘의 이 상처가 내일의 누군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이 순간의 아픔도 의미가 있으리라. 결국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고 또 불리우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